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모델의 움직임을 줘봤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동시켜 봤죠. 실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움직여서 다른 모양으로 있게 만들어 본 거죠. 오픈GL ES에서 제공하는 움직임에는 이동, 회전, 크기의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쳐서 트랜스폼이라고도 하죠. 이제는 우리의 모델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움직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혹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반응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델이 애니메이션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움직임만 줘 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제공해 보도록 하죠.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만든 트랜스폼을 연속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트랜스폼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애니메이션의 간격을 결정해주는 여러 속성들, 즉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된 것들을 간단하게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움직여서 프레임별로 촬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프레임들을 연속으로 보면 피사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이런 장난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책의 모서리 부분에 연속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장을 빠르게 촤락 넘기면 마치 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현실에서도 영화나 동영상 역시 각 프레임을 찍어서 연속적으로 돌리는 형태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트랜스폼을 각 프레임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레코딩하게 되면 마치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초당 얼마나 많은 프레임이 그려지느냐라는 겁니다. FPS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30 FPS 정도, 즉 1초에 30장의 프레임을 그리도록 합니다. 일반 애니메이션은 24 프레임 정도 그리지만 빠른 속도가 중요한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 프레임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프레임당 그림이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이거는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의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의 그림의 움직임이 크면은 당연히 어색하게 느껴지겠죠. 따라서 프레임당 그림의 움직임이 변화가 적은 편이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이 그려지는 횟수가 적을수록 당연히 프레임당 그림이 움직이는 거리는 멀어지겠죠. 얘가 많아지면 움직이는 거리는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하나의 오브젝트가 특정 시간 안에 다른 모양까지 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둘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에 적용되는 시간 동안 애니메이션의 간격을 조정해주는 수치 보관기입니다.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동 속도를 동일하게 하거나 혹은 빠르게 하다가 천천히 가거나 천천히 가다가 빠르게 가거나 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인터폴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인터폴레이터들입니다. X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은 인터폴레이션 밸류죠. 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요놈을 보시면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크기만큼 계속 동일하게 올라가죠. 즉 인터폴레이션 밸류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0에서 D만큼 이동할 때 인터폴레이션 밸류는 0에서 1만큼 크기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편하실 겁니다. 여기서 D초라는 거는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시간, 즉 듀레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터폴레이션 밸류를 0에서 1 사이의 변화값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거죠. 이 값을 애니메이션의 최대 값에 곱해서 그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accelerate interpolator 그리고 decelerate interpolator는 서로 반대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뭐냐면 얘는 처음에는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고 얘는 처음에는 빠르다가 점점 느려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가집니다. 뭐 accelerate, decelerate, interpolator 같은 경우는 느리다가 빠르다가 느리는 얘와 얘를 합쳐놓은 듯한 그래프를 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인터폴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안드로이드에서는 직접 제공도 해주죠. 우리가 사용하는 Qt에서도 물론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구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매 타이머마다 회전각을 0.1도씩 키워서 회전시키는 것을 해볼 예정입니다. 뭔 소리냐? 앞서 우리는 로테이션을 45도만큼 혹은 30도만큼 로테이션을 시켰잖아요. 얘를 타이머가 들어올 때마다 0.1도씩 증가시켜서 천천히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타이머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타이머 이벤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시간 정보를 가져오려고 QBasic 타이머라는 클래스도 사용을 할 겁니다.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이머라는 건 일단 이벤트죠. 이벤트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마다 타이머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이벤트를 받아서 그 이벤트를 받을 리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시버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 타이머 이벤트라는 함수입니다. 얘는 q 타이머 이벤트라는 타입을 인자로 받게 되는데요. 이 함수를 일단 오버라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q 베이직 타이머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얘를 인클루드 해주고 타이머를 사용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몇 도나 회전시킬지를 저장하기 위한 앵글 값, 회전 각도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여기까지 트라이앵글 위젯점 헤더 파일에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업했었던 코드죠. 여기에서 트라이앵글 위젯점 헤더 파일에서 먼저 타이머 이벤트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함수로 QBasic 타이머를 선언을 해준다 그랬죠. 인클루드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글 값도 넣어줍니다. 베이직 타이머 인클루드 된 거 보셨죠? 자, 다음으로 당연히 초기화 해줘야 되겠죠. 생성자에서 변수 초기화를 해줍니다. 생성자에서 초기화 해줄 때는 당연히 앵글 값을 0으로 초기화 해줘야 되는 거죠. 헤더 파일에서 아이고 자 cpp 파일로 넘어왔습니다. 생성자에서 리스 하이트를 넣어줬는데 여기에 앵글 값도 0.0으로 초기화를 해 줍니다. 다음으로 오버라이드 해준 타이머 이벤트 함수를 구현을 하는데 이 타이머 이벤트 리시버가 동작할 때마다 앵글 값에 0.1씩 더해 줍니다. 다가 360보다 커지거나 0보다 작아지면 다시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죠.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선언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다가 void 이제
이벤트 q 타이머 이벤트 앵글 값을 0.1도씩 올려주다가 만약에 앵글이 왜 0이라고 안 하냐면은 뭐 0이라는 숫자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숫자인 0.01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 360도보다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 앵글을 다시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다시 페인트 GL이 불리겠죠. 이 파라미터 1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워줘야죠. 자, 이렇게 타이머 이벤트까지 만들었어요.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타이머를 시작을 해줘야겠죠. 타이머를 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화면 구성이 바뀔 때마다 시작하도록 리사이즈 GL에서 이 타이머를 시작을 해줄 겁니다. 마치 스탑워치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타이머도 여전히 스타트 함수를 호출을 해 줘야 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어디든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디든지 상관은 없긴 한데 initialize GL이나 resize GL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만 화면이 사이즈가 바뀌거나 할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resize GL에 집어넣는 것으로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함수의 인자는 10하고 this를 넣었는데 얘는 뭐냐면 10ms마다 this 현재 오브젝트의 타이머 이벤트를 발생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resize GL에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start c this 이렇게 해주면 공간을 만들고 스타트 함수가 바로 호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각을 페인트 GL에서 회전각을 앵글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페인트 GL 볼까요? 우리는 로테이트 앵글 값을 45도로 해놨죠. 얘를 뭘로? M 앵글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당 한 바퀴씩. 초당 10ms마다 0.1도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초면 몇 도씩 올라갈까요?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오늘은 타이머를 사용해서 몇 시간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만든 코드에 타이머 이벤트만 넣어서 계속 움직이도록 했는데도 뭔가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 연결해서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오늘은 오브젝트를 직접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정점을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